안녕하셨습니까? 고교수 약조 TV입니다. 오늘은 육종룡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제목으로 육종룡은 정랑선 무게 증가작용이 있다. 양리작용 중에 하나를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육종룡은 하초 보종제 또는 보양제로서 소개를 하죠. 자, 본초서에는 녹용 두충 파고지 육종룡 토사자 파극천 이것이다. 보양제로 분류를 합니다. 자, 보양제이면서 육종룡은 보정제, 정액보충제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양을 보면 기이하게 생겼죠. 이 사막 지방에 주로 고비 사막이나 몽고 이쪽에 중앙아시아 쪽의 사막 지역에서 나는 식물인데요. 기스탄치스 헤르바야라고 그랬는데, 이 헤르바야는 이 지상부 전체를 약으로 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전초라고 하죠. 자, 육종룡의 기원 식물을 보면 시스탄케 디서티콜라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열당과 식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그런 식물 과에 속하고요. 지상부, 육질경을 약으로 쓴다 그랬고요. 디스티콜라라는 말은 거친 땅에서 자란다는 뜻이고 사막에서 자란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제가 고비 사막이나 이와 같이 중앙아시아 사막 지방에서 많이 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방 효능을 보면은 신장과 대장경맥으로 기경을 합니다. 그랬습니다. 따뜻한 약성을 가지고 있고 단맛과 떫은 맛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로 신장의 보양제로서 소개를 했었고 대장경으로도 들어가서 이와 같이 윤장 통변한다. 그래서 장을 윤택하게 하고 변이 잘 나가도록 한다는 거죠. 자, 보신익정이라는 효능이 있는데 역시 신장을 보여주고 정액을 더해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장에 양기를 넣어주고 또 보종제, 정액을 넣어주기까지 한다. 정액이라는 말을 좀 한의학적으로 좀 해석을 하면 하초의 물질액을 다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호르몬이라고 하는 협의적 개념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요. 우리 몸에 필요한 호르몬을 포함한 우리 몸에 필요한 물질액, 이것을 정액이라 이렇게 소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에 양기도 넣어주면서 하초에 물질액도 넣어주는 약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분은 페닐 에탄올계 물질로서 악테오사이드라는 물질을 대표 물질로 소개를 할 수가 있겠고, 구조를 보면 역시 이런 페놀릭 컴파운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악테오사이드. 그 외에 베타시토스테롤과 같은 식물스테롤 계통의 물질도 있는데요. 이와 같은 식물스테롤은 우리 몸에 지질을 잘 제거해주는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관 내 콜레스테롤이라든가 또는 남성의 경우에 전립선 비대증 같은 경우에 이 베타시토스테롤을 의약품으로도 사용을 합니다. 남성의 전립선이라고 하는 것 역시 대부분 기름덩어리로 이루어졌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런 전립선이 비대가 되면 이 요도를 압박을 해가지고 소변이 잘 안 나가게 되죠. 주로 이 중장년 이후에 노인층에서 남성들한테 나타나는 불편한 증상들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런 걸 개선하는데 이와 같은 또 식물 스테롤, 파이토스테롤 또는 피토스테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이런 물질들도 들어있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양리를 보게 되면 면역을 증진하는 작용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초보양제지만 면역 증진 효과가 있군요. 외부로부터 우리 몸에 이물질 또는 세균, 박테리아 이런 것과 들어왔을 때 이런 면역 세포들이 활발하게 움직여서 이런
외부로부터 들어온 침입한 물질들을 제거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이고, 림프구의 TNF-알파 억제, 또 대식세포 함식작용 활성화, 외부로부터 들어온 이 물질을 함식하고 또는 탐식하는 그런 대식세포 마크로파지의 기능을 활성화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랑선, 전립선 무게 증가작용이 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되면 남성의 경우는 정액의 양이 증가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보통 이런 정액 안에 정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정자 부족으로 인해서 불임증이 오는 남성 불임증의 경우는 이와 같은 육종용의 경우가 좀 도움이 되는 양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정자 부족으로 인한 남성형 불임 같은 경우에 천연물로서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가 뭔가 하면은 이와 같은 육종용 같은 약이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항피로작용이 있다. 그래서 유형 시간을 증대했다는 말은 스위밍 테스트를 해서 그것을 증명했다라는 말이죠. 자, 실험동물, 주로 레트나 마우스를 따뜻한 물이 담겨있는 욕조에다 넣고 수영을 하게 합니다. 보통은 제가 실험을 해볼 때 1시간 이상 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진맥진해서 나중에 익사하게 되는데, 이 스위밍 하는 시간을 측정을 해가지고 항피로 작용을 확인하는 그런 실험이 되겠습니다. 그걸 스위밍 테스트, 우리말로 유형 실험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를 통해서 항피로 작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는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는 스태미너 증진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라든가 이와 같이 이 지속적인 어떤 운동을 통해서도 이걸 지속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을 우리가 기대한다면 이런 육종용 같은 약이 이와 같은 양리작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기대할 만합니다. 골격 근육 글리코겐 증대작용이 있다. 보통 근육 내에 글리코겐이라고 하는 것은 글루코스라고 하는 포도당이 글리코겐으로 전화시켜주는 호르몬이 인슐린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글리코겐으로서 근육이나 간장으로 저장이 되는데, 이와 같은 기능이 좋게 된다 그러면은 혈당이 저하되는, 그렇죠? 혈당이 글리코겐으로 변화되면서 이것이 근육으로 저장이 될 때 혈당을 저하시키는 그런 효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골격근육 글리코겐 증대작용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혈당 강화라고 하는 효능도 유추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소염 진통작용으로서 라이징 반응 억제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W, 이건 묵음입니다. 그래서 라이징이라고 읽고요. 라이징 반응을 억제했다는 말은 실험동물의 복강에 보통 초산을 주사했을 때 실험동물의 배가 얼마나 아프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실험동물이 이게 몸을 비트입니다. 아파서. 이 비트는 횟수, 비트는 그런 모양, 이것을 라이징 액션이라고 합니다. 이런 라이징 반응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었다는 말은 진통작용이 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등 하니까 아마 인플라메이션, 염증에 대한 실험도 같이 동반해서 해서 소염 진통작용이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항산화 작용이 되겠는데요. 프리레디칼 소근능이 있다. 즉 유해산소를 소구하는 효능이 있다라는 말인데, 유해산소라는 것은 우리 몸이 ATP를 산생해서 오장육부를 돌리게 되는데, 이와 같이 ATP를 산생하는 데 있어서 불효불급 발생하는 것이 바로 유해산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유해산소는 우리 몸에 불필요한 세균이나 이런 것을 살균하는 효능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물질이 산생하도록 하는 데는 이와 같이 항균 효능, 이런 것도 면역 기능의 일부로서 소개를 하지만,
이것이 과도하게 발생을 했을 때 이와 같은 프리 레디칼이 우리의 인체의 세포를 상해시킨다라고 알려져 있죠. 이를 통해서 염증과 암으로까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떨 때 이런 것이 과도하게 분비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ATP의 양이 많이 필요로 할 때 아무래도 많이 유해산소가 활성산소가 발생한다라고 볼 수 있죠. ATP를 산생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산생이 된다고 주로 산생이 된다 그러면 역시 ATP를 많이 산생한다는 것은 많이 먹는다든가 술을 많이 먹는다든가 과음과식이죠. 과도한 육체, 그죠? 과로, 또 과도한 스트레스, 정신적, 유체적 그런 과로, 그 다음에 과음과식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런 유해산소를 폭발시킬 수 있는, 폭증시킬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인체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와 같은 유해산소에 의해서 염증이나 암세포의 발생이라든가 또는 노화라든가 이런 것이 진행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걸 막아주는 걸 항산화라고 합니다. 안티옥시던트 액션이라고 하고 액티비티라고 하고 이와 같은 항산화 작용이 있는 천연물을 우리가 주기적으로 섭취함으로써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체의 노화도 막아주고 또 이와 같이 염증이나 암으로의 진행도 막아준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런 면에서 육종룡은 좋은 안티에이징, 그렇죠. 항노화 그런 약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최면작용이라고 하면 우리가 잠을 잘 자도록 하는 것이죠. 현대를 살아가는 도시인들이 굉장히 그 불면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죠. 그런 경우에 이와 같이 체면작용이라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헥소바로비탈이라고 하는 양약으로서의 수면제입니다. 이것의 수면 시간을 연장해주는 효과가 있다라고 실험적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육종룡이 들어가 있는 방제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육종룡환이라는 건데요. 육종룡, 그리고 백봉룡, 황기, 택사, 모료, 오미자, 용골, 당귀 이런 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모료나 용골 이런 것은 이게 수삽성이 있는 그런 약들이라 우리 몸에서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걸 붙들어 줍니다. 이 떨떠름한 맛이 있거나 신맛이 있거나 이런 수삽성이 있는 약물들은 몸 바깥으로 나가는 걸 붙들어 주는데 예를 들면 땀이 나가는 것도 붙들어 주고 지한작용, 설사가 나가는 것도 붙들어 줘서 설사를 먹게 하는 작용, 정액이 빠져나가는 걸 붙들어 주는 그런 작용, 유전과 같은 질환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인데 하초 보양제인 육종룡과 또 신맛을 나타내는 또는 이 수삽성을 나타내는 이와 같은 오미자, 모료, 용골 이런 약들 또 하초의 오자 중에 하나의 오미자가 또 들어가고요. 이렇게 해줌으로 해서 유정과 같은 그런 정액이 소변으로 섞여 나가는 것,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몸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다스리는 보신 삽정하는 정액을 보듬어주는 그리고 하초의 양기를 넣어주면서 정액을 보듬어주는 그런 효능이 있는 것이 바로 육종룡환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육종룡환은 그러니까 남성형 불임증 같은 것이 있는 남성한테 장기적인 복용을 권합니다. 물론 양의학적인 접근으로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한의학적인 방법으로는 이런 육종룡환 같은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이를 갖고자 하는 사람한테 아이를 못 갖는 것도 상당히 불행한 그런 마인드죠. 그것이 그렇게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인정이 된다면 이런 육종룡환 같은 것을 복용하면서 이렇게 노력을 할 필요가 있죠. 사람이 노력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가 노력하고 기도하고 염원하는 마인드가 하늘에 전달되고요.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하죠. 저는 가톨릭 신자로서 그와 같은 마인드를 늘 가지고 생활합니다. 흔히들 우리가 기도는 이루어진다 합니다. 그 시기는 하나님이 결정해 주는 것이지요. 육종용 화는 아이를 갖지 못해 고민하는 남성들한테 권해주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